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즈. 네. 원래는 내일 뵙기로 돼 있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내일 특별한 날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더 반갑네요.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 스튜디오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다행히 일정이 가능하셨어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 비서관님 연말 앞두고 공연을 또 보러 가셨다고요? 소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주 오래된 극단이 있습니다. 1982년에 창단해서 43년째 매년 연극을 지역에서 선보이고 있는 애인방이라는 극단이 있는데 그 극단에서 이제 언덕을 넘어서 가자라는 연극을 공연을 해서 가서 봤습니다. 90분 동안 아주 그냥 정신 빼놓고 봤는데요. 이 애인방이 추구하는 가치, 어떤 모토랄까요? 이게 너무 매력적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연극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간은 내면을 비추고 지역의 뿌리를 세계로 확장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 근데 우리가 예술을 하면은 그냥 그 앞서 얘기한 연극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비추고 그래서 사실은 관객들이 동화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지역의 뿌리를 세계로 확장한다. 웅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역이 어렵죠.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예인방입니다. 40년 넘게 꾸준히 활동을 하시는 대단해 보이죠. 그 예인방을 창단한 우리 김진호 이사장은 사실은 그 사극에서 많이 나온 배우이기도 해요. 주몽, 뭐 서동요, 옥중화 등 사극에서 많이 나왔고 그 대한민국 연극 대상도 수상하고 아무튼 나름대로 연극과 탤런트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 언덕을 넘어서 가자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배경이 고물상입니다. 고물상. 마치 쓸모 없어진 물건들만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물상에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는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서 치유를 하는 거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이 얘기인데요. 그 세 사람이 출연합니다. 먼저 고물상 주인이신데요. 매우 성실하게 평생을 그 고물상에 뭔가 본인의 그 삶의 희망을 거는 거죠. 고물상업을 하는 주인 그 완해. 그리고 되게 완고한 성격. 네, 그렇습니다. 아시네요? 알죠. 이만희 선생님 작품이죠. 그리고 그 완해 고물상 주인 완해의 친구인 그 자룡. 이분은 이제 도박을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한탕을 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한량.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고물상에 돌아와서 다시 뭔가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분이고 또 이제 보험 설계사로 어렵게 살다가 내 인생도 끝났구나 이런 어떤 실이 그 절망에 처해 있는 이 와룡과 완해의 친구입니다. 다해.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오랜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간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새로운 희망, 뭐 뭔가 빛 이런 걸 찾아간다는 건데 요즘 뭐 계엄 탄핵 이래서 좀 시끄러운 전국에 그래도 우리 한국 민주주의 희망을 봤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제 연극을 보면서 어떤 그런 참 시의적으로도 적절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면에 흐르는 주제의식은 그런데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세 사람의 황혼의 로맨스를 또 그리고 있어서 아주 재밌게 접근할 수 있고 보고 나면은 그런 깊이 있는 철학을 또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황혼의 로맨스. 근데 그 배우분이 일단 완해 역의 김호영 선생은 그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탤런트죠. 유명한 탤런트죠. 한 50여 년 넘게 지금 방송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연세도 80세가 다 돼 가시는데 뭐 젊은이 같으세요. 그럼요. 저 자룡의 홍순창 선생 역시 이분도 그 80여 세가 다 돼 가는데 그 거침없이 하이킹 뭐 이런 데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역으로 나오시고 그 목소리가 매우 좀 독특하시고. 그래서 이분을 표현할 때 꼰대성 부장님 전문 배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해 역으로 나온 이문희 씨는 우리 나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연극인인데요. 각종 상도 받았고 연극 무대의 여제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 분의 아주 훌륭한 그 탤런트를 봤습니다. 정말. 원래 지역 연극도
중앙에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한 연극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명품 연극을 항상 보여주고 증명하는 극단이 극단 예인방이고 또 지치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 이렇게 그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작품들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법안 소개를 좀 받아야죠. 네, 첫 번째 법안은 국회의원 소환법입니다. 네. 복구을의 전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새로운 법을 만들자 이런 건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회의원이 직무를 유기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국민들이 해임시킬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게 그간에 그 국회의원도 소환하자 하는 게 사실은 그 지방자치가 들어오면서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은 네. 현재 소환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 네, 소환에 관한 네, 법률에 네, 의해서. 네, 그런데 국회의원 소환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네, 네. 국회의원도 소환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고 또 최근까지도 계속 논의가 됐는데 결국은 뭐 무분별한 소환 남발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회가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 국회는 국회의원- 찬성하기가 쉽지 않죠. 본인들이 당사자들이니까. 네. 예,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은 현재는 법안만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해외 사례들을 좀 보면요. 네. 미국도 유권자의 10% 20% 이제 그 주마다 좀 다른데요. 10%에서 20% 정도 유권자가 소환하자 하면은 소환할 수 있고 2003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환 투표로 해임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접한 대만의 경우도 이 소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만은 13%. 그래서 2021년에 그 국민당 소속 천보의 의원이 이 해임이 됐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네. 뭐 해외 사례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국민 소환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으로 그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네, 그런데 예. 이번에 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또 국민적인 탄핵 열기에도 반대하고 이런 사례에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국회의원들을 소환하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하고 의무를 수행하고 또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회의원도 소환하고 네.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가장 많은 시국 선언문에 등장하는 가장 많은 문구가 이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이니까 국민이 못 맞다가면 이리 와봐. 그렇죠. 일 열심히 했는데 한번 볼 거야. 지금 대통령 탄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수 그러면 있어야 된다는 국회의원도 거죠. 소환해야죠. 차제에 지금 그 헌법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도 이 기회에 좀 손을 대야 됩니다. 물론 그러게. 저 뭐 권력구조 대통령을 임기를 몇 년으로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의 권리나 기본권이나 의무도 지금 87년 체제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 40년 넘은 시간 동안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헌법도 손을 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법안은 동남갑 정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 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입니다. 예. 이게 이제 내용은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좀 활성화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입지 방식으로 예. 하고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예. 그래서 신속하고 질서 있는 개발 이걸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해상 풍력 산업 발전에 기여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건 뭐 쟁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현재는 이 해상 풍력 바다에다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풍력을 이용하는 건데 네. 공유 수면 바다를 미리 이제 사업자가 신청을 해요. 공유 수면 점사용어가 네. 신청을 네. 지자체에. 그러면 그 사업자가 그 구역에 대한 사업을 아예 배타적으로 독점을 하는 겁니다. 임의로 독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센티브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하니까 인근 주민들도 권리를 요구를 못 해요. 본인들은 어업 활동을 하지만 아, 네네네. 그 허가받은 그리고 아. 그 사업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 소위 사회공헌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투명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소위 어촌계라고 하죠. 네. 어촌계 그 회원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도 많고요. 아, 또 네, 인허가 그렇군요.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다가 공유 재산인데 예. 이 공공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있어요. 근데 이 해상 풍력이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네. 그 우리가 뭐 다들 아시지만 삼면이 바다, 그러니까 풍부한 여건을 갖고 있고 또 뭐 최근 들어 계속 논란이 되지만 태양광은 맑은 날은 한 80% 정도 설비를 가동하는데 네. 비 오거나 흐리거나 하면 10%밖에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해상 풍력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다 큰 규모의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을 좀 그 촉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은 갈수록 대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해상 풍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건 분명한데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어촌계랄지 공공자산인 바다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점이 이제 마지막 관문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예. 것인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원전 우선론 이런 표현 씁니다마는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전에 무게를 더 많이 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뒤로 좀 밀린 측면이 있고 또 이 해상 풍력 발전 특별법을 하게 되면 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주도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등은 지자체가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뺏긴다는 인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놓고는 반대 않지만 수면 아래에서 이 특별법을 좀 반대하는 기류가 좀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이런 게 좀 변수가 되긴 하지만은 해상 풍력은 결국 가야 됩니다. 산업 네.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예. 그래서 그 추진 반드시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 주도로 정부가 국민들 직접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은 추진해야 되는데 한전 본사가 나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해상풍력 송전 솔로 지금 신안 앞바다에 상당한 규모의 해상풍력이 이제 내년부터 그 상업운전을 시작하는데 네. 송전 솔로와 관련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한전 본사 앞에 가면은 현수막이 그냥 아주 다양하게 각 지역에 와서 반대한다고 돼 있고 송전설로 반대한다고 돼 있고 네. 집회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걸 정부가 좀 책임감 있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사업들이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상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 법안. 자, 오늘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법안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법안은요. 네, 여수울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명칭이 국가유산이라고 바뀌었는데 문화재입니다. 예,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국가유산청, 이게 이제 이게 문화재청인데요. 네, 이 각종 개발 계획이나 건설 공사로 인해서 그 국가유산이 훼손되는 경우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진단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지난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14곳에 기후위기 대응 댐을 건설한다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인근에 어떤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댐을 건설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네. 전혀 파악하거나 협의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꽤 제기가 된 것 같아요. 논란이 되니까 국가예산청이 실태를 조사하니까 이후에 사후에 이 14개 댐 건설 후보 지역에서 30여 건의 멸종 위기종, 천연 기념물, 보물, 국가 등록 유산이 존재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예. 당장 우리 화순에 동복댐 만들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인근에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유형 문화유산인 화순 동복 남도건 B가 있습니다. 예. 국가유산인데. 그리고 전라남도 기념물인 화순 동복 연둔리 숲정이 그리고 문화유산 자료로 등록된 독상리 석등 그리고 동복 향교 등이 있어요. 네. 댐을 건설하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에 대해 전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 개정안을 내신 게 그런 걸 미리 좀 조사 예측하고 진단하자 이런 건데 과거에는 국가유산 주변 지역 개발 행위할 때 예. 사전에 국가 매장 유산의 분포 여부를 예. 그 확인하는 지표 조사 그리고 그 관계 기관 간의 협의 그리고
그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 이라고 하는 문화재 보호법과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두 개의 법률에 의해서 네. 나름대로 좀 까다로운 규제를 네, 좀 뒀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현장 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 권익을 증진시킨다라는 명목으로 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후위기 대응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관계기관이 협의도 안 하고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덜컥 댐을 건설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최소한 그 조사하고 협의하는데 40일 이상 그리고 위원회 심의하면 한 100여일 이게 걸리던 것이 대폭 그 처리 기간은 10일 문화주인의 심의에도 40일 이렇게 대폭 단축이 된 거죠. 그 제가 이제 뭐 사실 처음에는 말씀 듣고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어디 뭐 토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네네. 매장 문화재 조사해야죠. 흔적만 나와도 아유, 흔적만 중단되죠. 나와도 중단되는 네네네. 건데 아니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뭐 짤막하게 전망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는데요. 국가유산 문화재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게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우리 게 아니고 또 미래 거 아닙니까? 과거 자원이지만 미래 거고 그래서 이걸 최소한 보존하고 관리하고 계승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이 부분 좀 처리를 해서 네. 우리 주변의 국가유산들 문화재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자, 호남